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핵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데없이 미국 핵실험 무슨 이야기냐? 아니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지난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에 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쟁부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테스팅 our nuclear weapon, 우리의 핵무기를 시험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해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정상적인 명령 계통은 아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 이게 그냥 사실이구나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실험 다시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5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북한이 몇 차례 이제 핵실험을 시행한 것들이 유일한 이제 핵실험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이든 어디든 좌우간 뭔가를 터뜨려서 해보는 실험은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지난 33년 동안 안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핵실험을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핵실험을 했는데 미국만 안 하고 있으면은 미국만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도 할 거야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핵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마지막 핵실험을 했던 것은 1990년, 중국 같은 경우가 1996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북한 핵실험 하면은 첫 번째로 탐지되는 게 뭐죠? 지진파잖아요. 지진파가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 폭발에서 나온 건지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선가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실험 지역은 어디다라는 것을 삼각형량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 핵실험은 사실은 이제 없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핵 사이트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지난 2023년에 이제 촬영된 건데 러시아의 과거에 핵실험 사이트에서 뭔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핵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설비를 확충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핵실험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자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핵실험을 한 적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몸이 다급해진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핵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챙기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이제 핵실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식의 이런 이제 대기 중 핵실험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지금 저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네바다주 핵실험장 근처에 있는 모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뭔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멀리 버섯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제 미국이 살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제 핵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저출력 핵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계가 막 움직일 정도의 이런 폭발력이 있는 핵실험이 아니고 진짜로 터지기 직전까지만 딱 하고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핵실험을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지난 언제죠? 첫 번째 임기 때 2020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출력 핵실험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 당시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제 부인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라 가지고
핵실험을 안 한 지가 벌써 20 몇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3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핵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뭐 북한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인데 이 핵실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제 왜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이제 만들어 놨죠. 근데 핵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분열, 핵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열을 하는 이제 이러한 성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확 뭉쳐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수소폭탄으로 핵융합까지 이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열성이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변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쏘면 잘 터질까라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라늄 계통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플루토늄 계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쓸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핵무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의 핵무기를 이제 새로운 무기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크고 무겁고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미세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전에 정해진 폭발력을 100% 다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대0이라고 그러죠. 다이얼형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하게 터뜨릴 수도 있고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새롭게 만든 핵무기가 정말 터질까? 라는 궁금증들은 다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자기들의 핵무기의 신뢰성,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개량한 핵무기들이 잘 터질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 제일 많은 핵실험을 시행한 나라는 이제 미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소련,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중국 이런 순서로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터뜨린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터뜨린 적이 있냐?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터뜨렸냐? 자료 수집 때문에 이렇게 많이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제 거동들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핵실험들을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의 핵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은 저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옛날식의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강대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해봐야 확실하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990년대를 들어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이제 야 냉전도 끝났으니까 우리 더 이상 핵실험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미 1960년대부터 이제 대기 중 핵실험은 이제 서로가 안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우주 공간에서도 그 다음에 수중에서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핵실험 방법은 이제 지하에서 터뜨리는 거였고 그것도 이제 1992년, 뭐 1996년 요때서부터 이제 핵실험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당시에 미국은 압도적으로 힘이 셌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실험을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핵실험이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은 왜 핵실험을 안 했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쌓아놨던 데이터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슈퍼컴퓨터 보유 그리고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직거리는 구리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호를 잡는 데 비해서 미국은 일찌감치 광섬유, 광케이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훨씬 폭넓고 정밀하게 수집을 해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 기존에 1000번 터뜨려 가지고 확인한 여러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 핵무기를 검증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어서 신뢰도를 입증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 없어도 가능하니까 너희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이것을 완전히 손을 놓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직전 단계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핵 분열 이전 단계까지만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단계까지만 실험을 이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르면 이게 상당히 이제 회색지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핵폭발이고 뭐가 핵실험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요 빈틈들이 좀 있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 핵 강대국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지하 시설에다가 이런 이제 설비들을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한 아주 단단해 보이는 이런 수의 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다가 아주 소량의 플루토늄을 터뜨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터뜨린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폭발, 뭐 막대한 열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열이 막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꽉 뭉치던 뭐 어떤 형태라든 기폭을 해가지고 플루토늄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노일드, 그러니까 무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TNT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0.3g 정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 정도 수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이거를 핵실험이라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요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핵물질들,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아니면 우라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기폭, 주로 이제 화약이죠. 성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요 기폭 장치만을 또 실험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방사선 물질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그동안에 혼자서 압도적인 핵 전력을 잘 유지를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미국식의 어떤 이런 능력을 따라갈 능력이라든지 재원이 그동안 이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10년마다 일단 무조건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핵무기를 관리를 해오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실험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미국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다른 강대국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적용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안정적으로 이런 핵 능력, 똑같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똑같지가 않죠. 누구는 진짜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정밀하고 그 폭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누구는 이거 터뜨리면 정말 도시 하나 날려버릴 듯한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을 통해 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든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핵실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무수율 실험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의 이제 핵실험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그 선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만약에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러시아, 중국도 이런 액션들을 취할 거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뭐 슈퍼컴퓨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 슈퍼컴퓨터의 구체적인 능력, 그다음에 운영 역량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다 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무슨 데이터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다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도 필요 없고 정말 한두 번만 딱 해보면 될 텐데 미국이 그러한 선을 딱 넘어가 주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땡큐 이렇게 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국, 러시아 좋은 이제 그러한 일을 할까 아니면 또 한 번에 엄포로 끝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자꾸 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급 웨펀 그레이드 무기급 플루토늄을 에너지 회사들한테 접근을 허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때 만들었던 핵무기를 가지고 플루토늄을 가지고 새로운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이제 올해죠. 올해 5월 23일 날 행정명령을 이제 발동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는 이제 옛날 냉전 시절에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 러시아와의 이제 핵조약에 따라 가지고 해체한 핵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제 핵무기 중에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쓸데가 없어요. 잉여입니다. 그래서 그 쌓여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즉 옛날에 핵연료를 가지고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해봐라.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존의 이제 그 경수형 원자로 여기에다가는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러 미국 업체들이 이것을 지금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루토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이왕이면 순도가 높은 그리고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미국 국방부, 전쟁부 저 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자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야.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이 막대한 전력은 원자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신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활용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와 관련돼서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핵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 기반이 극히 취약해졌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핵연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대부분도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해에 미국 원자력 발전소가 3,200만 파운드의 이제 우라늄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은 50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남들한테 맡겼던 것은 이제 갖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이 한 100톤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99.5톤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동이 돼요. 하지만 자관 대충 99.5톤이고 그 중에서 지난 2012년에 66톤을 당장 쓸 데가 없는 잉여 물자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66톤 가운데 한 20톤 정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민간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든 이러한 이제 플루토늄 과거에 이제 핵무기로 사용됐던 이런 것들이 전력 생산으로 진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없을까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불거지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있었던 것들은 이제 이거를 일반 이제 우라늄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희석하고 그래서 이제 혼합 산화물이라고 하는 이제 목스라고 하는 MOX를 푸는 이러한 연료로 만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목스 연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농축 우라늄 사오는 게 훨씬 싸지. 이거는 위험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왜? 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난 2018년에 이거 목수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은 플루토늄 가지고 목수 연료를 만들어서 기존의 경수로가 아니고 새로 오클루나 이런 오픈 AI 관련되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뭐 고속 증식로 이런 사업들에 써봐라라고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이제 어느 기업한테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도록 할지를 올해 연말까지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오픈 AI가 지원하는 이제 오클로 같은 회사가 이제 지금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픈 AI가 지원하는 이 오클로라는 회사는 이제 고속 중성자로 라고 하는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차세대 원전 가운데 하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자가 증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한테 제한된 회사들한테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만 접근을 허용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플루토늄을 공급할 때 이 돈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루토늄 비용은 없지만 이 회사들이 이제 플루토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가 승인한 미국 에너지부가 그동안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체제들이 있습니다. 절차, 그다음에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규격, 그다음에 용기, 장비,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뭐 보관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야겠죠. 그 건물 그리고 그것들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사전 이제 검토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관련돼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코드 그리고 규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플루토늄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핵실험 재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 민간 기업들한테 플루토늄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반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모순된 행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뭐 일관된 행동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실 만큼의 핵무기에서의 초격차를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만만해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이용한 민간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은 미국의 핵산업 기반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것은 국방력 강화라든지 핵무기 고도화 이런 데서 더 유리한 이러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뭐가 약점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너무 급해 보인다 아니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는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이제 뭐 핵 비확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냥 과도한 걱정, 그다음에 국제적인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2025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원자력 실험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이제 플루토늄 민간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